네, 어제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를 인천 계양을에 단수 공천하면서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과의 일전, 이른바 명룡대전의 대진표가 확정됐습니다. 자, 명룡대전이 확정된 이후에 오늘 아침에 두 사람이 계양구의 한 성당에서 만났습니다. 오늘 모습 먼저 보고 오시죠. 결국 오셨군요. 네, 수고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 네, 예배 같이 드리게 됐습니다. 네. 네, 최소영 평론가님. 네. 원희룡 장관이 먼저 가서 보통 이제 기다리는 경우가 많다고 하고 저 장면을 아마 연출하고 싶었던 모양이에요. 네. 드디어 오셨군요라고 했더니 무슨 말인지 네. 이렇게 얘기했는데 첫 번째 만남에서 신경전을 벌였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뭐 이재명 대표가 그게 정말 무슨 말인지 몰랐을까요? 뭐 알면서도 애들로 피했겠죠. 중요한 건 이제 그 원희룡 장관이 이제 출사표를 던지면서 돌덩이를 내가 이 한 몸으로 치우겠다고 얘기하지 예. 않았습니까? 그 이후에 이제 여러 가지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뭐 출마설 또 혹은 불출마설 그런 것들이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뭐 여의도 정치권에선 당대표직을 내려놓고 비례정당으로서 비례 1번을 2번을 받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었는데 막 뭐 그런 정치적 불확실성이 제거됐다 그런 뜻이겠죠. 그러니까 드디어 이제 우리가 대결하게 됐다 이런 뜻 같은데 어쨌든 지금 원희룡 그 후보로서는 사실 지금 이천수 후원회장도 있지만 또 네. 인요한 전 혁신위원장 게다가 바로 직전에 윤영선 후보까지 삼각편대를 형성하면서 원 후보를 돕겠다는 지금 아주 강력한 그런 드라이버가 걸린 상태이기 때문에 네.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상당히 계양을 수성도 지금 그렇게 녹록치만은 않은 상태일 겁니다. 예. 게다가 또 유동규 씨라는 변수가 또 생겨가지고 이른바 이게 또 어떻게 또 대장동 그 변수가 또 더 확대될지 그런 것들도 관전 포인트여서 오늘 이렇게 대진표가 짜여진 이상 앞으로 계양을은 정말 명룡대전의 본격화가 시도될 것 같습니다. 예, 이재명 대표가 한 파란 머플러와 원희룡 전 장관의 빨간색 머플러가 참 대비되는 모습. 드디어 이제 선거 유세가 시작이 됐구나라는 느낌을 갖게 되는데, 자, 원희룡 전 장관이 공개한 원희룡 후보가 공개한 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지난달 28일 날 계양을에 있는 한 식당에 들어갔는데 그 중에 돌발 상황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그 장면 보고 오시죠. 안녕하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안 받았겠다. 아, 저기 가요. 이거 알겠습니다. 아, 예, 예. 아이, 사장님 아무나 드리지 마요, 또. 뭐 먹었는데 왜 그래요? 기분 나쁘게.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원희룡 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천수. 난 민주당원이라도 악수할 수 있죠. 난 민주당원도 서로 인사하고 대화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수고하십시오. 수고하십시오. 네, 저 여기 출신이에요. 아버님하고. 네. 네. 네, 맛있게 드십시오. 아니, 저는 그렇게 개의치 않습니다. 예. 자, 성치훈 부의장. 예. 사실 선거 유세를 하다 보면 본인을 좋아하는 그 지지자들도 만나는 반면에 또 본인을 지지하지 않는 유권자들도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사실 마음으로 상처를 받죠. 하지만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굉장히 의연하네? 아니면 반대로 속 좁네? 라는 평가를 들을 수 있잖아요. 원희룡 전 장관의 모습 어떻게 보였어요? 전 이천수 선수가 제일 의연했던 것 같은데요. 예. 대처는 이천수 선수가 잘하신 것 같고요. 원희룡 후보가 저 영상을 굳이 올린 거는 본인이 잘 대처했다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근데 아니면은 본인이 이런 뭔가 욕을 먹으면서까지 핍박을 받으면서까지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걸 어필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글쎄요. 국민들이 바라보시기에 그런 시각으로 바라보실지. 왜냐면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고운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원희룡 전 장관이 만약 원희룡 후보가 아니면 국민의힘 다른 후보가 평소에 정말 매너를 지키면서 물론 이 정치라는 건 선거라는 건 전쟁이긴 하지만 예의를 지켜가면서 최소한의 선을 지키면서 저런 선거 운동을 했다면 아마 다른 당 지지자일지라도
입에서 저런 뭐 좀 불쾌한 말이 나오진 않았을 겁니다. 예. 원희룡 후보가 평소에 지금 선거에 임하면서 하는 말이 항상 뭔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아주 안 좋은 단어들, 제1야당 대표에 대해서 험한 말들을 쏟아냈기 때문에 지지자들이 보기에는 불쾌할 수밖에 없었을 거라고 보고요. 저는 그래서 아까 그 장면을 보면서 원희룡 전 장관은 본인을 띄우고 싶어서 올린 것 같지만 저는 이천수 선수가 가장 좋아 보였다 이렇게 판단하고 싶습니다. 예. 예. 어쨌든 식당에 가서 있었던 장면인데 굉장히 화제가 돼서 저희가 영상을 보여드렸고, 자, 이 지역에서는 어쨌든 7번의 선거 중에서 6번을 민주당 후보가 당선이 된 굉장히 민주당의 텃밭인 지역입니다. 과거 계양을에서 처음으로 출마했던 이재명 당시의 후보도 보궐선거를 통해서 당선이 됐으니까요. 그때 비슷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 장면도 보고 오시죠. 후보님 사진 하나 부탁드립니다. 먼저 얘기입니다. 예, 2022년 5월에 개항의 한 유세 행위 중에 시민이 좋지 않은 얘기를 했나 봅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재명 당시 후보가 쫓아가서 이거 범죄 행위입니다. 체증도 있으니까 조심하세요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때 이 장면도 그때 굉장히 화제가 됐었습니다. 송 의원님. 네. 그 정치인은요, 기본적으로 못 먹는 게 없어야 되고 욕도 잘 먹어야 됩니다. 심지어 그 정치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공공에 봉사하는 거 아닙니까? 퍼블릭 서비스라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정치인은 사실 욕을 먹는 게 어떻게 보면 숙명이고, 그렇다고 해서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거나 어떤 날선 반응을 보이면 안 됩니다. 저런 장면에서도요, 이재명 대표가 굉장히 좀 흔쾌하게 반응을 하고, 또 어떻게 보면은 그 욕을 하는 시민들에게 제가 더 잘하겠습니다 이러면서 좀 겸손한 낮은 모습을 보였다면은 훨씬 더 좋은 반응을 얻었을 거예요. 예. 이번 선거에서는 혹시라도 저런 장면이 반복된다면, 물론 반복돼서는 안 되겠습니다만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재명 대표가 좀 더 열린 마음으로 좀 너그러운 모습을 보여주기를 기대해 봅니다. 예, 저기에서 저희가 영상을 준비됐는지 모르겠지만 이번에 왜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왕십리 유세 갔을 때 성동구에 말뚝 받았냐 막 이런 뭐 반대차들의 막 외침이 있다 보니까 임종석 실장이 부탁한다고 이렇게 하는 모습, 또 윤영찬 의원도 의원에게 대처하는 모습 보고 참 정치인들 참 극한 직업이다, 힘들겠다 하면서도 그런 현장에서 어떤 그 마음의 평정심을 갖는 게 참 중요해 보이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어떤 의원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정말 본인한테 욕하는 지지자 아니면 시민에게도 자기는 웃으면서 악수를 건넬 줄 아는 게 어찌 보면 정치인이다 이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뭐 100% 나만 좋아하는 사람 만날 수만은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반이다 생각을 한다면 오히려 그 싫어하는 사람을 자기가 설득을 하고, 또 그렇더라도 자기가 이렇게 뭐 웃으면서 대하는 것이 오히려 그런 분들을 자기 사람으로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하나의 저는 정치인의 기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뭐 원희룡 장관 어려운 곳에 가셨어요.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는 본인을 좋아하는 사람보다는 싫어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을 수 있습니다. 예. 확률상으로는. 앞으로 저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원희룡 후보가 어떻게 이것을 뚫고 뭐 이겨낼 것인지, 거기에 따라서 이번 선거의 결과가 달리지 않았겠습니까? 예. 그렇다고 한다면 뭐 이재명 후보 모든 뭐 지금 원희룡, 이재명 두 후보뿐만 아니라 모든 지금 이번 선거에 총선에 나서는 후보들이 저런 상황에서 앞으로 수없이 맞닥뜨릴 텐데 예. 그러더라도 아까 우리 송 변호사가 얘기한 것처럼 정말 욕도 잘 먹는 이런 정치인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최선 평론 보시기에는 어쨌든 지금 저기가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뭐 험지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양지가 될 텐데 어떻게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이제 분위기에 따라서 수도권의 어떤 바람에 따라서 뭐 그 격차는 좁혀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원희룡 장관은 모든 걸 다 쏟아부을 수 있는 반면에 이재명 대표는 전체 선거 254개의 지역구를 다니면서 다는 못 다녀도 선거를 지휘해야 할 텐데 혹시라도 본인이 저 계양을에 매여서 더 큰 선거를 이렇게 지휘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는 일은 없을까요? 그래서 민주당 내에서도 그래서 전략적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그걸 전문용어로 발목 잡힌다고 하지 않습니까? 거기가 좀 지지율 격차가 벌어지거나 처음부터 안정적 추세로 좀 이겨나가면 상관없는데 이게 박빙으로 붙어가지고 접전을 벌이면은 한시도 거의 떠날 수가 없어요. 만일 떠나는 순간 여기가 말 그대로
우리가 그렇게 만만해 보이냐? 여기가 그 당신 뭐 그렇게 바지저고리냐라고 생각하는 그렇게 판단하는 순간 선거는 겁자급소시 가기 때문에 네. 저는 이재명 대표가 굉장히 시간 배분도 잘해야 되겠지만 또 뭐 그 선거 기간이라고 또 재판이 없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재판 플러스 또 거기 지역 유세 그다음에 본인 개항을 정말 이 시간 배분을 전략 단위에다가 거의 분 단위로 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예. 아마 이재명 대표로서는 그 시간 배분과 함께 제가 또 말씀드린 것처럼 유동규 본부장의 그 대장동 공세를 또 어떻게 또 네. 막아내야 될지 이중고 삼중고가 펼쳐진 상황입니다. 예. 어쨌든 프로필을 보시면 동갑내기 1964년생이고요. 자, 둘 다 법조인, 변호사, 검사 출신이고요. 성남시장과 경기지사, 대통령 후보까지 지낸 삼선위원회 제주지사와 국토부 장관을 지낸 둘 다 대선에 도전하고픈 꿈이 있는 두 사람의 맞대결 그 결과가 굉장히 관심이 갑니다.